여러분, 저는 오늘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저축을 꼬박꼬박 하면 부자가 된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사회가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주입해온 말이죠. 근데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 과연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중에 부자 거의 없습니다. 저축만 한 사람 부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강남 아파트 두세 채를 굴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냐고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답을 오늘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운 부자 되는 법의 절반은 가난을 유지하는 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역설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도중에 끄시면 절반짜리 정보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주변의 부자들을 유심히 관찰해왔습니다. 처음엔 막연하게 저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업형 부자, 두 번째는 재테크형 부자입니다. 사업형 부자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매출과 이익, 즉 사업 차익으로 자산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장님, IT 스타트업 창업자, 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연매출 수십억을 올리는 셀러까지 포함됩니다. 반면 재테크형 부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 즉 자본 차익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입니다. 2015년에 서울 아파트 사서 2023년에 판 사람, 딱 그 유형이에요. 흥미로운 건 통계청 어디를 뒤져봐도 이 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소득 기준으로 보고 KB나 하나금융은 금융자산 기준으로 봅니다.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됐는가를 추적한 공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데이터를 섞어서 객관화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본 차익이나 사업 차익이냐, 이 두 구분이 명확해야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단순히 어떻게 돈을 벌었냐가 아닙니다. 이 선택이 이후의 삶의 구조, 현금 흐름, 그리고 자산의 전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부자의 기준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뒤집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10억만 있으면 부자지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있어요. KB금융그룹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10억이라는 숫자가 부의 마지노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4억입니다. 14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르나요? 강남에 살면서 아이 학원비, 관리비,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집단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실제로 부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KB 조사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기준은 100억 이상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31.3%가 그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위 0.1%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약 80억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즉, 10억은 부자의 시작선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억 모으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목표 자체를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10억이 나쁜 목표라는 게 아닙니다. 그 10억으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이 전략이 없으면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을 제대로 설정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재테크형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80년대생 중에 부동산으로 자산 퀀텀 점프를 이룬 분들, 그분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용기와 결단이 있었죠.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 초년생이었던 80년대생들은 영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레버리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베팅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인 평균 임금은 약 21%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3% 폭등했어요.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근로소득만 믿고 전세 전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 자산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치솟으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벼락거지.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거지가 된 느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19년에 전세 5억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2023년에 같은 집을 사려면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해졌으니까요. 이 시대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80년대생은 부동산 성공의 개인 능력이 오라면 시대의 운이 오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맞물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산을 100억 가까이 불린 재테크형 부자. 과연 그들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습일까요? 강남 아파트 한 채면 100억 시대다.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심심치 않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봤고 그 삶이 생각보다 훨씬 팍팍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에 100억 가까운 자산이 묶여있는 분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각종 세금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월급 하나가 전부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일단 양도소득세부터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거기에 거주지 문제도 생깁니다. 팔고 나면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결국 아파트 한 채에 올인한 재테크형 부자는 자산은 있지만 그 자산을 활용할 수단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테크형 부자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상업용 빌딩,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사업으로요. 아파트 투자만으로는 스케일업에 한계가 옵니다. 현금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사업형 부자의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진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1970에서 80년대는 제조업이었고 공장 하나 잘 돌리면 됐습니다. 90년대엔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공기업 주식, 그리고 건설업이 돈이 됐죠. 2000년대 초에는 IT 버블과 함께 벤처 창업 붐이 일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부자가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몸소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종 와인 모임 같은 자리에 나가는데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어떤 업종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로운가입니다. 돈의 흐름이 그 모임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보이거든요. 2017년쯤엔 코인으로 큰 사람들이 많았고 2020년 전후엔 플랫폼 투자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의 유형은 1인 인플루언서 커머스입니다. 인스타그램 공구, 유튜브 채널 기반 굿즈 판매, 스마트 스토어와 연계된 컨텐츠 커머스, 팔로워 10만 명 이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월 수천만 원씩 벌며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유니콘 기업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작은 시장에서 자기만의 팬덤을 만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형 부자는 재테크형 부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원에서 압도적으로 다를까요? 재테크형 부자와 사업형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운의 비중입니다. 재테크형은 아무리 잘해봐야 타이밍과 시장의 절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2030년에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금리가 급등하면, 인구가 줄면, 정부 정책이 바뀌면 얼마든지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업형 부자는 다릅니다. 본인이 캐시플로우를 직접 창출합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자기 사업이 돌아가면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현금 흐름을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고 그게 복리로 쌓입니다. 그래서 사업형 부자의 자산 성장 속도는 어느 시점을 지나면 재테크형을 압도합니다.
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의 영속성입니다. 재테크 수익은 일회성이나 시장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사업 능력, 즉 수익을 만들어내는 실력은 본인한테 내재화됩니다. 돈을 잃어도 그 실력은 남아있는 거죠.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한 번 자산을 날린 재테크형은 다시 시작하기 훨씬 힘듭니다. 재벌은 권력이지만 부자는 실력입니다. 연봉이든 사업소득이든 본인의 수익 창출 능력을 꾸준히 높이는 사람만이 지속 가능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강의나 유튜브 영상만 계속 보다가 끝낼 건가요? 대한민국 재테크 강의 시장 규모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수조 원 규모입니다. 부동산 강의, 주식 강의, 코인 강의, 사업 강의, 퍼스널 브랜딩 강의,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사는 사람들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많은 강의를 듣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왜 우리 주변에 별로 없을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파는 사람만 돈을 법니다. 강사는 당신의 수강료로 부자가 됩니다. 수강생이 부자가 되는 게 강사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강의도 있고 진심인 강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이 다 성공해서 부자가 돼버리면 그 강의를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진짜로 부자가 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직접 발품을 팝니다. 강남 재건축 구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봅니다. 공장 근처 상권을 직접 분석합니다. 플랫폼에 직접 상품을 올려보고 실패합니다. 강의를 들을 시간에 소액으로 직접 부딪혀 보는 거예요. 강의 듣고 정리하고 노트 필기하고 나서 언젠가 해봐야지 생각하는 분들, 그 언젠가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실행 안 하는 마인드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적어도 귀찮음과 싸울 준비가 됐다고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두 가지 유형, 재테크형과 사업형을 봤습니다. 재테크형은 타이밍과 레버리지로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캐시플로우가 없고 스케일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형은 직접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실력이 자산이 되지만 처음 시작이 어렵고 실패 리스크도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공식은 이겁니다. 타고난 사업가, 즉 상위 0.01%의 천재 창업가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려야 합니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확보와 전략적 재테크 병행의 시너지입니다. 젊을 때는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연봉이든 사업 수익이든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체를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 체력이 쌓이면 그 기반 위에서 재테크를 병행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캐시플로우 없이 재테크를 먼저 들어가면 코인 한탕, 레버리지 한탕, 요행을 바라는 도박이 됩니다. 요행을 절대 바라지 마십시오. 코인 한방, 주식 단타, 정보 없이 지르는 분양권 투자. 이것들은 확률 게임이고 대부분 지는 쪽에 섭니다. 확실한 두 가지 길. 본인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과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자산 배분. 이것이 제가 수많은 부자들을 관찰하고 데이터와 경험을 섞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나침반이 됐으면 합니다.